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내년 이후 부도를 내거나 또는 CBDC를 발행해서 국가부채를 해결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지체하고 있는 사소한 당파적 분노의 정치를 그만두라고 의회에 촉구하는 연설에서 미국군이 러시아군과 직접 싸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원들과 중요한 타협을 할 용의가 있지만 극단적인 요구를 처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 공화당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TV로 중계된 발언에서 바이든은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고 의회는 연말연시 연휴 휴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자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게 간단하다.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푸틴에게 그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차지한다면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계속할 것이다. 그는 그 점을 매우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나토 동맹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나토 조약에 따라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지도 않고 현재 갖고 있지도 않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즉 미군이 러시아 군대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이든이 말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1,060억 달러 요청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의 패배에 대해서 미국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이 화요일 멕시코시티를 방문하는 동안 기자들에게 자금 지원이 완전히 필수적이며 국제통화기금이 우크라이나로 자금 흐름을 중단 없이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의 비서실장 안드리 예마크는 워싱턴을 방문하는 동안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승인하지 못하면 러시아가 점령한 더 많은 영토를 해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전쟁에서 패할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 이미 쏟아부은 모든 무기에도 불구하고 반격이 중단되고 실패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습니다. 바이든의 주장과 달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해도 유럽 지배를 위한 인센티브가 없고 따라서 미군이 유럽에서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통화 공급 증가율이 제로 아래로 깊게 떨어졌고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 공급 증가율이 10월에 다시 하락하여 2022년 11월 2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깊은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10월 하락세는 지난 2년 동안 경험한 전례 없는 최고치에서 계속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통화 공급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었고 11월부터는 통화 공급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통화 공급의 전년 대비 변화가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간 것은 1994년 11월이었습니다. 당시 15개월 동안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되다가 1996년 1월 달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화폐 공급 증가율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화폐 공급 증가율이 8개월 연속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통화 공급 위축이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이전에는 적어도 60년 동안 어느 시점에서도 통화 공급량이 매월 6% 이상 감소한 적은 없었습니다. 왼쪽 차트는 통화 공급 증가율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통화 공급 증가율이 제로 아래로 깊게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고 그 결과 M2 총 통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화 공급 둔화는 경제를 상당히 약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의 제조업 지수가 경기 침체 영역에 들어가 있고 주요 지표 지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 곡선은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임시직 일자리가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가 계속 치솟아 더 이상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팔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돈을 마련할 수 없고 러시아와 직접 전쟁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분석가들은 연방정부가 다음 회계 연도에도 놀라운 속도로 계속해서
부채를 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출이 2019년 이후 약 1조 6천억 달러 증가했는데 세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적자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금 수입은 약 6천억 달러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차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부채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제 곧 공공부채는 32조 달러 이상으로 불어나는데 이는 GDP의 180%가 넘는 수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부채 규모와 결합되어 이자 지급액이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이자 지급액이 5천억 달러를 조금 넘었으나 지금은 거의 2배, 1조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재무부는 미국 국채에 대한 구매자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연준이 새로 인쇄한 돈으로 정부 부채를 매입하고 있고 이것을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올리지 않습니다. 미제스 와이어의 조나단 뉴먼 박사는 기사에서 물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지 않고 부채의 현금화를 재개할 수 없다. 이는 여전히 명시된 목표 2%보다 높다고 썼습니다. 뉴먼은 중국과 일본 같은 외국 정부도 이제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고 있어 미국의 부채 고객 기반이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학자 로버트 머피는 최근 외국인이 보유한 부채 비율은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미국 전체 미상환 부채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조 6천억 달러의 정부 부채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뉴먼은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측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만기 도래하는 국채를 롤오버하지 않고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가 달러화를 인쇄하고 상환해서 가격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고 정부가 계속 국채 경매를 추진하면 국채 수익률이 7% 이상으로 치솟아 국채가 안전자산의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국채 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는 미국 정부가 1930년대와 1971년의 조치와 유사한 소프트 디폴트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부채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달러를 전환할 것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CBDC는 마이너스 금리와 CBDC 보유자가 정부 부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기타 인센티브를 갖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독재는 시민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자율을 통제하고 세수를 늘리고 지출을 지시하고 자극하는 CBDC의 능력은 부채에 찌든 정부에게 매우 매력적이라고 뉴먼은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그야말로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